박희락 교수입니다. 그동안 군사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드리느라고 현안에 관한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게 끝났기 때문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모두 보수 정당의 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마 현 정부의 재반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그리고 실망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 여당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와 여당은 20대 남자의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병제라든지 군 가산점 부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60대, 70대의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전부 반공 세력이신데요. 60대의 경우에 40% 정도의 격차가 났고요.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50%의 격차가 났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는데요. 4월 19일에 보니까 34.6%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60대 이상은 73%가 잘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73% 중에서도 20%를 뺀 53%는 매우 잘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여당이 무시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70대, 60대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미 다 보셨겠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표에서도 보시면 60대 이상은 40% 그리고 70대 이상은 50%의 격차로 보수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투표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49% 격차를 내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66%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 여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불신임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나라의 선거 사례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렇게 70대 이상이 현 정부 여당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심각하게 보일까요? 저는 사실 60대로서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을 보면서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정말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생존 의지도 강하고 용기도 강하고 그리고 사회를 보는 안목 이것도 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우리의 산업화를 주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많다고 핀잔을 받습니다만 지금도 이 70대들이 현 정치 또는 국가를 저는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쟁을 경험을 해서 강력한 생존 의지가 DNA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반공의식을 갖고 있고요. 현 근대화 선도 세력으로서의 자부심도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번 선거의 패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취업률에는 사실은 이분들은 별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한 채 정도의 아파트와 다소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생활 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집값이 폭등을 해서 이익 본 점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핵무기로 적화 통일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분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심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따라서 제 주변에서는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는 선배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선배님들은 이번엔 꼭 보수 우파가 되어야 한다면서 직접 지인한테 전화를 돌려서 우파 후보를 지지하도록 선거운동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 정부가 부동산이나 세금 문제나 취업률, 경제 문제나 이런 것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불안한 안보 정책을 가진 현 정부의 후보를 어떻게 60대, 특히 70대 선배님들이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60대입니다만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직도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삼축 체계를 추진했습니다. 선제타격 하겠다. 그리고 공중에서 막아내겠다. 정 안 되면 우리 재래식 전력으로라도 응징보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해구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장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동참하지 않고 쿼드 4개국 회의를 추진해도 덤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로는 균정 외교로 하지만 실제로는 친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중국이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뒷구멍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중국 정책을 취해놓고 백신 외교로 하면서 미국한테 백신을 좀 얻어야 된다 말하고 있으니 저는 현 정부 사람들이 기본적인 염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 출신입니다만 가장 답답하고 또 후배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국방부가 핵 위협을 상정한 국방전략 자체를 수립해 두고 있지 않고 노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핵 위협을 상정한 외교 전략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핵 위협 대응에 가장 필요한 미국과 일본을 이렇게 경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현 정부는 현 정부 임기 종료 시까지 제발 북한이 도발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 임기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오늘 또 무사히 안보 배짱이 안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겨울이 오든 상관없이 지금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인사들은 제갈공명놀이를 한다. 자기 자신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든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다른 나라의 지원을 획득하기는커녕 다른 나라를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하룻광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이런 정부를 보면서 70대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현 정부가 얼마나 안보에 둔감한가 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미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소에서는 북핵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도 핵무기 증강을 계속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 화상을 통한 발표 장소에서 전문가들은 비핵화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매년 12개 내지 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6개 내지 7개 정도라고 이전에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 배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은 최소 30 내지 45개일 수도 있지만 최대로는 67 내지 116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대로 갈 경우 2027년에는 북한이 151개에서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 200개 정도의 핵무기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고요. 중국, 프랑스, 영국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욱 가공할 만한 내용은 이들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할 때는 초반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 내지 60개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진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당연히 이들 보고서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통한 핵 공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 핵무기를 갖다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을 때 현 정부 여당 난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맞느냐?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북핵 대비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만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저만큼 북핵 위협을 강조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경악할 정도이고 참 암울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제목만 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표지를 제가 한번 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글로 옮기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가의 경우에 어떤 정책을 실패시켰거나 거짓말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가 있다고 전달한 인사, 지금 거짓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 국정원, 국방부 요원들 문책해야 됩니다. 또 북한이 협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하는 인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책임을 물으세요. 친구 끊으세요. 꾸지람 하세요. 또 북한과 협상하면 핵무기 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말했던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친구 끊으세요. 꾸지람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으세요. 북핵 대비에 등한시하면서 삼축 체계를 무력화하고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추진한 군 수뇌부, 저는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역을 하게 되면 그 불명예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친중 외교를 추진한 사람들, 지금이나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 국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 실패 또는 거짓말은 개인적 부정과 비리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국가의 정책을 함부로 잘못되도록 만들지 않지요. 현 정부에는 이와 같은 책임 소재 밝히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가 더욱더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대부분의 국정에서 실수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잘못된 것은 안보, 그리고 그중에서 북핵 대비입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저는 현 정부가 그러한 민심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핵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과연 아산정책연구원의 보고처럼 그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 그 내용을 국민한테 파악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비핵화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갖고자 합니까? 그리고 임기 동안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해서 나중에 내 임기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단 하루가 남더라도 북핵 대비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정부가 덜 걱정하도록 만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한미동맹 강화 이외에는 생존책이 없습니다. 척 헤이글이라고 오바마 행정부 때의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호주, 영국 등 일부 정치인들이 북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현재 나토에서 가동되고 있는 핵계획그룹,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이 우선 참가하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이 추진하면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이외에는 북핵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정부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방부의 북핵 무관심 무대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선거로서 국민들의 민의를 보이니까 조금 변화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선거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현 정부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이든 또는 공직을 맡은 사람이든 자기 말과 자기 정책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거론하시고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거짓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정책을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함부로 농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의 착각과 무능이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